녹화본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것들 또 과정들을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해 작년에도 저희가 이 비슷한 과정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노션으로 해가지고 계획 세우는 것까지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3주로 나누어서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00원의 축복, 거의 네, 10,000원의 축복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1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제 저희가 초점 맞추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계획 세울 때 뭘 초점 맞추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물론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왜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따 또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천하는 거. 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자기 계획뿐만 아니라 또 막 그 자기 것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거도 참고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계획을 꿈을 내 걸로 막 끌어와서 막 나도 막 채워나가요.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계획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 야망, 비교, 경쟁이에요. 제가 학생들 수업을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적으로 딱 경쟁화된 그런 구조. 성적으로 딱 이렇게 줄 세우는 그 구조는요. 1등 외에는 모두가 피해자예요. 다 패배자입니다. 에너지가 안 나요. 경쟁의 사회에서는요. 소수의 몇 사람, 잘하는 몇 사람 외에는요. 에너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안 돼, 저 사람은 저것도 안 돼, 저 사람은 돈도 번대, 저는 뭐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뭐를 다 끄지고 와요. 자기 계획으로. 그게 내 건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막 리스트업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뭘 원하는지 나부터 찾아야 돼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저희가 꿈이 이루어지는 1년 계획입니다. 자, 꿈이 이루어지는 1년 계획인데요. 어, 1년 계획 저희가 세울 겁니다. 1년 계획을 세울 건데,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성과 흐름과 장애물로 분석한 원워드 만들기입니다. 원워드라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 이 한 가지 단어가 뭘 나타내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목표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목표를 세우지만 잘 안 돼요. 이제 통계입니다. 1월 달도 못 가서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25%가 되고요. 3월 달까지 그래도 간 사람이 한 7%까지 가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는 11.7%. 그리고 12월 달에는 2.7%. 예, 기타가 2.6%인데요. 끝까지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목표를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적지 않는 거죠. 구체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보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의 그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뭐가 있냐면요. 매년 계획이 비슷해요.
여러분도 그 계획을 세우면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작년 계획이나 올해 계획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전 계획이나 지금 계획이나 거의 연속해서 뭘 좀 더하지 않은 시기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매년 계획이 비슷하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획이 비슷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매년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일을 그냥 나열하는 순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무기력증인데 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계획 세워야 되는데 계획 세우는 것이 가슴이 뛰거나 기대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획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증이죠. 자, 무기력증은 어디에서 올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실래요? 자, 무기력증은 어디에서 올까요? 왜 사람들이 무기력해질까요? 요즘 청년들 중에서도 이 무기력한 것에 이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럼 무기력증이 왜 생길까요? 한번 채팅창 한번 볼까요? 어, 예. 무의미하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좌절을 거듭하고, 네, 좋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존감의 실패의 연속,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실패가, 예, 우리 강성훈 선배님은 QKS라고 하셨는데, QKS,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무기력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반복된 실패감이에요. 실패가 뭐예요? 학습이 돼요. 자,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가 학습이 된다? 무슨 원인이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가 학습이 돼요. 무슨 원인이에요? 계획이 잘못된 거. 과다한 목표, 네, 과한 과다한 목표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일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워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줄 건데요. 구체적인 이제 딱 일년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죠. 각 영역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반복된 실수와 좌절감에 있어서 이 음,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말고도 또 있어요. 뭘까요?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안 돼요. 뭘까요? 계획 자체의 실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음. 내가 준비돼. 가지고 있는 자원, 현재 자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염두를 잘 안 둬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원,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뭔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이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이요, 그리고 인프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물질, 돈 자원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원도 필요해요. 괜찮아, 한번 해봐.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지지 세력도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 자원도 필요해요. 예,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오든 그런 기회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원이 필요하죠? 지식 자원도 필요합니다. 직접 자원이 필요해요.
뭘 해 나가기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적 자원도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자. 네, 시간 자원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스케줄이 진짜 빵빵해. 더 이상 바쁠 게 없는, 더 이상 끼어넣을 데 없는데 막 계획을 막 세워요. 시간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시간 공간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올해 지금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던 강의를 학교 강의 2개, 3개죠.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또 우리 돌봄 센터에 그 제가 축축 그 고정적으로 하던 독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 돌봄 독서 모임. 다 지금 캔슬 시켰어요. 고정적으로 하던 거. 물론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고정이니까요. 예, 경제적 이윤들이 있죠. 약간의 리스크도 포함이 되는데 다 캔슬 시켰어요. 내년에 안 해요. 오늘 또 이야기했어요. 내년에 힘들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요. 시간 자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시간 자원을 확보하지 않고 큰 것을 계획을 세워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꼬이게 돼 있어요. 시간 자원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자원 평가부터 해야 돼요. 자원을 키워나가는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에너지 투자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작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자원을 크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계획 세우기 전에요. 자원이 약한데 지금 내가 인프라가 약한데, 내년에는, 독서 모임 만들어서 100명 할 거야. 인프라가 없어요. 100명 동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가 이미 사람 자원, 인적 자원, 인플루언서예요. 그럼 내 회원이 지금 팔로워가 10만 명이에요. 나 독서 모임 만들자 하면 다시 100명 만드는 게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100명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쌓아가는데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에 계획을 별로 안 세워요, 사람들은. 무기력 중에 하나는 계획의 실패. 두 번째는요, 자기 평가죠. 자원 평가에 대한 실패예요. 그리고 우리 김차순 선배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 세워놓고 실천은 안 해요. 예, 실천의 실패죠. 행동의 실패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은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있잖아요. 200통을 이력서를 두고 수많은 이력서를 냈는데도 안 되더라. 고용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요. 예, 환경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환경을 바꾸든지 방식을 바꿔야 되죠. 예, 이런 무기력증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이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계획이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존재가 시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표현하기 원해요. 근데 나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 철학적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역동은 어디에서 나온가요? 언제 나는 막 흥분이 되는가요? 네, 어떤 것에서 나는 정말 에너지가 일어나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가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돈을 쓰고 돈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나예요. 왜? 그죠?
시간에 내가 무엇을 채워넣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든 내가 의미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찾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나의 역동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철학적 난제, 예, 진짜 철학적 난제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그냥 직분 말고요. 저는 예, CEO인데요. CEO 직분 말고요. 직분 말고 여러분은 누구세요? 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를 찾고 그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안배할 수 있습니다. 배열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줏대가 없다 그러죠. 줏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 쫓아가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거 쫓아가는 거 보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원워드는요.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단어로 묘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들 한번 정하는 건데요. 역동이라는 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 에너지가 무엇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였나? 이 사람은 누구였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어떤 존재였나?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이 사람은 살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나? 여기에 나오는 단어, 비슷한 단어죠. 역동이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꿈이 있고, 사랑이 있겠고, 어떤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죠. 우리 현재의 삶을 이끄는 것은요, 과거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감정, 이 한 해의 나의 메인 감정, 주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메인 주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나요?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동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 패들리스라는 링크인데요. 링크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죠. 채팅창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링크에 클릭하시고 패들리스트가 하나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패들리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이름 쓰시고요. 나는 내 감정은 어땠나? 자, 나는 행복했어요. 내 마음은 지금 뭐예요? 나의 주 감정. 행복. 그러면 행복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름 쓰시고, 감사. 예.
자, 이제 이렇게 감정을 적으라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예, 자, 한번 감정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러분 감정을 알 수 있는 것들, 이 감정 단어들을 이렇게 희노애락, 인간이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감정. 자, 희노애락 이 가운데서 그냥 꽉 떠드는 자, 올해의 나의 감정. 자, 올해의 나의 감정. 자, 여기에서요. 뭐 여러 가지 하나로 표현하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5개 찾아보세요. 5개. 그리고 여기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5개를 뽑아보세요. 쭉 보면서 그냥 느끼는 대로 하세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런 감정이 좀 있었지. 이런 감정이 있었지. 이런 감정도 있었지. 아마 긍정적 감정도 있고 부정적 감정도 골고루 한번 선택해 보세요. 골고루 한번 5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개를 선택해서 아까 그 패들렛에 한번 써보세요. 5개를. 반갑다, 기쁘다, 가슴 벅차다, 뭉클하다, 멋지다, 행복하다, 감동이다, 감격스럽다. 자, 이제 그런 감정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요, 내 마음의 흐름이에요. 감정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구가 있습니다. 나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하면은요, 그 안에 욕구가 있어요. 메슬러의 그 5단계 욕구가 있죠.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안에 감정 안에는요. 내 안에 이 긍정적 감정 같은 경우는 이런 욕구가 만족이 됐을 때 일어나고요. 이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 그것들이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나요. 자, 그래서 5개 감정을 찾아보시고 그 감정 중에 이제 다시 선택해 보세요. 5개 감정을 너무 뭐뭐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돼. 기쁨 적지 마시고요. 해야 돼가 아니에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해야 돼. 뭐 우리는 너무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희락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니까 어, 이런 것들을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냥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낌을. 한번 저, 자, 패드 써놓은 거 한번 볼까요? 5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면은 우리 송호창 우리 선배님은 기대라는 말을 썼어요. 기대. 자, 기대는 왜 생겼을까요? 어떤 욕구 때문에 기대가 생겼을까요? 예, 지난 4년간, 만 4년간 교회 사역을 하고, 음, 이제, 몇 주 전에 사임을 하고 새롭게 교회 개척을 네.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기대는 지금 새로운 교회 개척에 대한 기대인데 이 기대는 어떤 욕구에서 나온 것 같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을 기대를 일으키는 그런 욕구, 기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동, 역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욕구일까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 기대감을 일으키는 욕구는 뭘까요?
제가 좀 이제 여러분이 노션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음, 기대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뭐 욕구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그 노션을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노션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보시면은 예, 제가 이거는 계획 세우는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감정이 나옵니다. 쭉 감정,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을 다 나오죠. 이 고마움을 느꼈던 욕구도 나옵니다. 욕구 리스트도 이렇게 있어요. 기대는요 보통 목표, 자신의 꿈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 정서적 이런 목표나 꿈하고 굉장히 가려운 뭐 진실성보다는 이쪽에 욕구가 굉장히 많죠. 뭐 창조, 성장, 생산, 성취 이런 욕구죠. 예. 자 이렇게 그 이 감정 밑에 있는 이런 감정을 일으켰던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나의 이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욕구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지? 예, 이번에 인생 나눔이라고 제가 학교 들어갔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그 참여했었던 우리 멘토들 이런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죠. 다 끝났으니까. 반성하는 시간에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근데 한번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임의로 마이크를 했는데 저한테 첫 번째 마이크가 없어요.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업이 다 끝났는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수업하는데 이 수업 태도였었어요. 그래도 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저 굉장히 운영했던 프로그램 괜찮았다고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놀아요. 이런 말이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상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 6.5점이라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성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발표를 스타트 끊는. 근데 그 내 감정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반응 피드백 좋았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상투적인 언어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힘들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내 안에 저는요 성취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성취에 대한 것이 강하지만 그분에 또 나는 어떤 욕구가 많이 나에게 역동으로 작용하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소속.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막 이거 성과가 좋았고 하더라도요.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뭘 보는 거죠? 감정의 흐름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를 움직이는 그 역동을 보는 거죠. 그 욕구를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 저희가 체크해 봤고요. 원호드는 한 해 동안 오직 한 단어에만 집중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단어가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들을 가지면은요, 뭘 얻을 수 있냐? 명확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 계획이 실천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성공을 시작하는 열쇠와 같죠.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를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스타트가 되어 다른 많은 것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불요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성공은 오직 불요불굴의 정신에 있다. 외골으로 오로지 생각하고 강렬한 투지로 한결같이 불타는 투혼이라는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불요불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하나의 뜻인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원어드가 주는 이 하나가 강력하게 붙잡는 이 하나가요. 우리의 간절함을 선물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죠. 첫째, 나는 정말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가? 그 한 단어에 이 절실함을 실어야 되죠. 두 번째는 변화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고통 감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셋째는요.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변화는 내가 간절히 바랄 때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초점 맞추기 쉬워요. 우리는.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죠. 이것이 보통 뭐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요. 계획은요. 일을 이렇게 그 스케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획은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룰 것인가의 목표가 됐었는데요.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명확하다면. 이루지 않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분석하면은 나를 발견하고 또 다른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요. 표대입니다, 표대. 예. 그 삶의 어떻게 보면 계기판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가라.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계기판, 강력한 계기판이 있을 때요. 결국에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이야기하냐면요. 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모든 것을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해라. 왜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진짜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본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원어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합니다. 성과는 선택과 집중에서 나오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사람들의 강점과 결심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은 좀 생략하고요. 이 도미노 영상입니다. 19 dominoes here, and the aim of the game is to knock over the cat. You flicked it. All right, I tell you what. So 5 doesn't work. Let's keep adding one at a time to find out how few we need. Yeah. Okay, this is it, guys. You line up 1, 2, 3, 4, 5, 6. Your own time. Take it away. Come on. 3, 2, 1. Oh. Yeah. You are the closest. We found our golden number then, with the smallest amount of dominoes needed to knock over the case being 6. So our closest guess is 5. Who says we scale it up a notch or two? We've seen that 6 dominoes could knock over a briefcase, but what about something bigger? Could 20 knock over, say, a truck? My maths says yes. Not gonna happen. Really? Yeah. Why is it no?
Oh, you Brits think you're brilliant. It's not going to happen. Just give me a seat on the hood, you know? Really? Yeah. What do you mean give you? So you'd be happy to sit underneath that thing? Yeah. Underneath it, on top, it's not going to happen. Oh, you can do that. I'm not doing I that. dare you. I can make that happen. Stay right there. Oh. That's all you, buddy. Got my seat in center field. Right. Well, as confident as Barry might be, it's probably best he doesn't take his seat for this one. 네네. 5cm가 되는 Yes. 도미노로 Right. 차를 넘어뜨립니다. You ready? Yes. Here we go. Here we go. Tick, tock, tick, tock, tick, tock, tick. Dominoes are easy to topple over because they have a high center of mass relative to their base. Energy is transferred from domino to domino as they knock into each other, so that each carries energy from all the previous dominoes before it. By making each domino bigger than the last, the increase in energy multiplies progressively down the line. So much so that by the time we get to the 20th domino, it has around 4,500 times more energy than the first. Wasn't that the coolest thing ever? 20 dominoes to knock the car over. 20개로 20개로 저 이제 도미노를 이제 넘어뜨린 거죠. 예, 페이지로 봐야 되는데 한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한 단어에 집중했을 때 이 단어가 연결되어서 일으킬 수 있는 이 변화는요, 엄청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원리를 모를 때는 뭐에 집중했었냐면요. 그 원리를 모를 때는 뭐에 집중했었냐면은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분산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20년부터 원어들을 선택하고 그 원어들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2020년에 팀워크였습니다. 워낙 제가 팀으로 일하는 것도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일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이 팀워크로 일하는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팀워크였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연대, 그리고 2022년도는 드림. 근데 진짜 팀워크에 대해서 절충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도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저희가 2022년도에 많이 연대가 일어났고요. 1년 동안 씨 뿌렸던 것들이 거의 드림은 저희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됐던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림으로 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어플 개발이었어요. 예, 근데 어플 개발이 거의 마지막 지금 iOS까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드림이라는 거 코드를 이 언어를 가지고 활동했던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인 성과는 내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2021년 성취, 2021년 성취,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성과, 실은 많은 일이 일어났죠. 네,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팀워크 할 때는 저희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 팀워크를 위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다음 단계 마음을 열고 원하는 단어를 찾아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발견한 원어들을 실제 삶에 실천하는 거죠. 자, 자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자, 이거는 한번 리스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희 패들렛에 가서요. 내가 1년 동안 성취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3개 한번 적어요. 3개 적어. 가장 큰 거 3개 한번. 예,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한번 리스트업을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쭉 한번 리스트업 해주시고요. 3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패들릿에. 예, 고수의 질문법에 나오는 자기반성 질문인데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기대 밖의 성과를 올린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이런 기간이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 반성 질문인데요. 자, 저희가 패들릿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릿 4개가 성취했던 것을 3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이름 쓰시고요. 네. 자기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 저는 어플 독서 어플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3가지 적어보세요.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 3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 성취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3가지가 나에게 컸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기 위해서 제가 성과를 정리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연속성이란 말은요, 그 전에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이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뭐가 되죠? 도미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해놓고 또 다른 거예요. 확장성입니다. 자, 확장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도미노가 돼야 돼요. 내 그전의 성과가 뭐가 돼야 돼요? 도미노가 돼야 됩니다. 이 도미노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도미노, 엎드렸지 다음 도미노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일은요, 영속성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2020년 성과, 2021년 성과, 2022년 성과를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계속 확장됐습니다. 네, 계속 확장됐습니다. fun성 카드 제가 이것 말고도 fun성 카드 만드는 거 말고도 저희가 지부가 4개 확장이 됐고요. 필리핀에는 10개 지부로 확장이 됐습니다. 뭐죠? 작년에 세웠던 연대가 올해 열매를 맺는 거였죠. 그 지부에 뭘 할 거예요? 그 연대를 이번에는 드림이라는 걸로 해서 이것의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은 뭘 할 것인가? 도미노가 돼야 됩니다. 절대 끊어지는 사역하지 마세요. 끊어지는 일 하지 마세요. 도미노를 만들기 위해서 그전 했던 것들을 연속해서 그의 기반으로 해서 확장할 것을 찾고 더 효과 있게 만들 것을 찾아야 돼요. 더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올해 나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의 역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질문해야 될 거 있습니다.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거 무엇인가요? 진짜 원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거. 그것도 3개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거. 그거는
있는 데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제가 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 이번 주 과제는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화 시키고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원했던 것들이 이루지 못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했던 장애물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이루지 못했든지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장애물의 종류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들,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환경적인 것들, 이걸 통해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죠? 실은 안 되는 것을 방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은 이 안 되는 것이 진짜 내 것이었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진짜 내 것이었나? 나는 왜 이것을 원했지? 다시 한번 원인 점검. 이것을 왜 했는지부터 원인 점검하고 이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요. 얘네는 뭘 찾아야 되죠? 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죠. 방법을 달리해서. 실패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했던 것들 가운데 저 올해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못했어요. 그거. 왜 못했냐면요. 저의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애물까지 분석을 했으면, 자, 이제 여러분 올해 소망하는 것은 뭘까요? 원하는 것은 뭘까요? 원하는 것들을 찾기 전에 이 고수의 질문법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이 두고 있어요?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한때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은 시들한 이슈는 뭔가요?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온 관심 분야는 뭐나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관심 분야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은 관심의 영역이죠. 나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세요? 어디에 막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세요? 예. 한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왜 못했을까요? 이거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는 첫 번째 질문은 성과. 예, 성과 기반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성과 기반. 코칭을 해줄 때에도요. 당신이 이 성과를 이루었던 원인이 뭐예요? 당신의 강점이 있어. 이 성과를 이루었던 강점이 뭐예요? 이 강점을 활용해서 개선해서 이 성과를 복제해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장하지?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뭐 이제 이 세 가지. 자, 패들릿에 자기 했던 거 편집할 수가 있어요. 자기 했던 것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편집을 할 수, 자, 원하지 못했던 것들, 무엇이, 진짜 원했는데 성취하지 못했던 거, 집중하지 못해서는 한번 적어봐야죠.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연속해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요? 5번.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의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요.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해서 나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저희 딸이 애도 낳고 한국 방문도 해야 되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았을까요? 불가항력적이었을까요? 네.
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하면서 그럼 진짜 원인은 일들이었는가? 진짜 파고들다 보면요. 진짜 한 5번 정도 계속 파고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요. 진짜 원인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심각하게 왜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는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그 장애물이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장애물도요. 대부분은 컨트롤 가능합니다. 단지 내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자원 부족. 청년 독서 클럽을 하려고 했는데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왜 자원이 부족했을까요? 자원이란 개발 가능하고요. 모든 게 다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근데 내가 나서서 그 자원에게 요청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줘. 가장 용감한 말이라고 그러죠. 도와줘. 사람에게 도와줘.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번에 원래 저희 희망도서관에 올해 재정 목표는 1억 원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왔는데 1억 원 안 됐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한 20%, 20% 아니죠. 한 30%는 더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재정이. 근데 왜 1억 원이었나? 우리는 자원을 원할 때 왜 그 자원을 원하는지. 과도한 자원은 필요 없죠. 딱 보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공급이 됐어요. 도서관 세우는 거, 어플 개발도 원래는 3천만이었었는데 절반 가격 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 주셔요. 과다한 자원은 주시지 않지만 주변에 이 일이 진짜 필요하다면요. 사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죠. 자, 너무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재정 문제 해결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었죠. 자, 이렇게, 다 했었는데요. 한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시간이 잘 없으시죠? 일단 자기의 관심 분야가 뭔지 한번 거기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나의 요즘에 관심 분야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일 하세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참 감사하죠. 올해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영역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영역은 3가지예요. 품성, 꿈, 그리고 독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책과 품성으로 꿈을 선물할까가 저의 사명이고 거의 모든 활동은 이것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바쁜 거 아니거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넓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를 좁혀야 돼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좁혀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으면 내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성과로 여겼고 그리고 장애물 가운데 있었던 장애물 분석도 했고 나의 관심 분야까지 했으면요.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단어가 끌리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구애를 줄 거예요. 이것은 원어드란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자, 지금 직관적입니다. 직관. 이거는 직관이 중요해요. 딱 와닿은 단어를 그냥 여기에서 세 개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와닿는 단어 세 개. 연민, 유머, 긍정, 초점, 열정, 협동, 사랑, 웃음, 목적, 위대한, 행동, 믿음, 용기, 인내심, 정직, 달라지다, 즐거움. 헌신, 투지, 도전, 향상, 전념, 힘, 기쁨, 추진, 빛나다, 태도, 미소, 굉장한 동기, 자신감, 모험, 존중, 특별함, 다름, 유연성, 긍정.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번영, 결심, 평화, 도전, 참을성, 감사, 믿음, 절제력, 결단, 사랑, 감사, 계획, 효과, 개방, 응원, 가치. 전환, 변화. 이 장애물이 컸을 때는 전환이 필요하죠. 일관성, 성공, 감탄, 일치, 헌신, 힘, 인내, 기쁨, 통합, 용기, 감동, 챔피언, 신념, 자유, 진념, 열정. 간절하다, 존재, 연민, 성장한, 참을성, 거듭나다, 살다, 열정. 그 뒤에 나타나는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가정, 가족, 감사하는, 여기 겹치는 것도 있죠. 개인적 마음, 개인적 성취, 건강, 겸손, 경력, 경쟁력, 경제적, 안정, 공동체, 공정함, 관리, 관용, 권력, 균형, 기업, 끈기, 낙관주의, 다양함, 다양성, 단순함, 독립성, 리더십, 만족, 모험, 미래, 배려, 보온, 봉사, 부호, 비전, 성공, 사랑, 성실, 성장, 성취, 세대, 소속감, 스포츠맨십, 정신, 시간, 신뢰, 신앙, 신용, 아름다움, 안녕, 안보, 안전, 안정된 직업, 애국, 야망, 양육, 여가, 여행, 연결, 연민, 열린 마음, 영성, 예의범절, 용기, 용서, 우정, 이연부당, 유머, 유산, 유일함, 윤리, 이타주의, 이해, 인내, 인정, 인기응변, 자기표현, 자기훈련, 자부심, 자신감, 자연, 자유, 재미적응, 전심정력, 전통, 전략, 정의, 정직, 조화, 존중, 즐거움, 지식, 지혜, 직관, 진실, 진정성, 진취성, 질서, 차이를 만들라, 창의성, 책무, 책임, 최고가 되자, 충성, 취약성, 친절, 탁월함, 팀워크, 평등, 평정, 평화, 포용, 품위, 학습, 헌신, 협동, 협력, 호기심, 관광, 효율성, 희망. 여기서 두 개 선택하셔서 5개의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딱 와닿는 단어, 직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패들릿에 다시 한번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단어. 패들릿이 이 공부하는 동안에요. 저희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자 5개 단어 한번 적어주시고 그 5개 단어를 왜 선택했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5개 단어 중에서 올해 나의 모든 영역들을 이끌어갈 내 마음을 대변하고 내 존재를 불태울 한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순 우리 선배님 연결. 그리고 하나를 단어 선택하세요. 저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토대를 만들었고요. 어플도 만들었고 혼성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진이다. 영어로는 원워드인가요? OR인지 AR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전진이라는 단어. 저는 올해 전진할 겁니다. 예, 이렇게 자기의 그 원어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가슴에 한번 딱 대보세요. 가슴에 딱 손대면은요,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직 안 뜨거워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하시고, 자,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더 한번, 예, 전심전력. 너무 좋습니다. 야, 예. 다 이렇게 각자 원어들을 한번 적어주세요. 예, 적어주시고, 마지막 부분 제가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찾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작년과 연계성이 있어야 돼. 유효성. 이 단어로 어떻게 효과적이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돼. 이거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그 일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쉽게 할 혹은 필요 없게 만들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 The One Thing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진짜 중요한 한 가지에서 다른 것까지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원어도 무엇입니까? 원어도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들은 절제에 대한 fun서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원어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고 세부적인 계획 세우는 방법 할 겁니다. 네, 한번 그 원어들 고민을 하시고 좀 더 아까 저희가 던졌던 질문들 성취가 무엇인지 쭉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다음에 뭘 할 것인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원어드라는 책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그거 송년회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 저희가 목요일 날 4시,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송년회를 합니다. 예, 송년회 북 페스티벌에 저희가 어떻게 책으로 꿈을 선물했는지 스토리들과 그다음에 그런 나눔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송년회도 참석해 주시면은 선물이 많아요, 진짜. 예, 파격적 선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